1988년 5월 14일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지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의 모든 시계는 그 순간에 멈춰버렸으니까요. 그날은 참 화창했습니다. 남편은 공사장에 나갔고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친구랑 놀다 올게요. 7살 우진이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던 그 순간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누 거품이 묻은 손으로 고개만 돌려 아이를 봤지요. 우진아, 저녁 6시까지는 꼭 들어와야 해. 쨍그랑 거리는 식기 소리 때문에 우진이의 대답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약속을 지키는 아이니까. 저는 그게 우진이를 본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6시가 됐습니다. 우진이가 안 들어왔어요. 6시 반, 7시.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앞 공터로 나가봤어요. 아이들이 몇 명 놀고 있었지만 우진이는 없었습니다. 우진이 못 봤니? 우진이요? 아까 갔는데요. 한 3시쯤요? 3시에 갔다고요? 그럼 벌써 4시간이나 지났다는 얘기잖아. 저는 동네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슈퍼, 문방구, 놀이터. 우진이가 갈 만한 곳을 다 찾아다녔어요. 우진아, 박우진. 목이 쉬도록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밤 9시쯤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뭐, 우진이가? 남편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우리 부부는 밤새 동네를 헤맸어요. 11시쯤 경찰서에 갔습니다. 아이가 실종됐어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경찰은 차가운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24시간 지나야 실종 신고 접수됩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집에 돌아와요. 24시간이요? 제 아이가 어딘가에서 울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루를 기다리라고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현관문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지요. 우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거든요. 엄마, 배고파요. 그렇게 말하며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 다음 날, 일주일, 한 달. 우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색을 했습니다.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TV에도 나왔어요. 하지만 우진이에 대한 단서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이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남편은 매일 술을 마시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집에 있었어야 했는데. 저도 매일 울었습니다. 우진이 방은 그대로 뒀습니다. 혹시 우진이가 돌아왔을 때 무섭지 않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싸우는 일이 많아졌어요. 3년째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65이 되었습니다. 검은 머리는 모두 휘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합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간간히 청소일로 생계를 유지하며 시간 날 때마다 실종 전단지도 뿌렸습니다. 어느 날 아는 언니 소개로 한남동 부잣집에서 일주일에 3번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거기 집이 엄청 크대. 청소하기 힘들 텐데 괜찮겠어? 괜찮아요.
돈이 좀 더 되잖아요. 한남동 저택이었습니다. 담장으로 둘러싸인 2층 건물. 첫날 출근했을 때 집사님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여기서 일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2층 서재와 안방은 청소하지 마세요. 주인분께서 직접 하십니다. 그리고 개인 물건은 절대 만지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집은 정말 컸어요. 1층만 해도 거실, 식당, 주방, 서재, 손님방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큰 소파, 대리석 바닥, 값비싼 그림들. 제가 평생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벽난로 위에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먼지를 털면서 무심코 그 사진들을 봤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한 사진 앞에서 가족 사진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30대 남자 한 명.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먼지털이개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이게 그 눈, 오똑한 코, 왼쪽 눈썹 끝에 작은 흉터. 우진이? 제 입에서 아들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봤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우리 우진이었어요. 30년을 찾아 헤맨 제 아들. 이 집이 우진이가 사는 집이라고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봤어요. 어렸을 때 사진도 있었습니다. 교복 입은 사진, 대학 졸업 사진, 모든 사진 속에 우진이가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집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사진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사진이 예뻐서요. 아, 그 사진은 도련님 사진입니다. 주인 어르신의 아드님이시죠? 도련님이요? 네, 강민준 도련님. 평일에는 거의 안 계세요. 일이 바쁘셔서요. 강민준. 우진이가 강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집은 누구 집이에요? 주인 어르신은 강 회장님이세요. 제게 분이시고요. 저는 그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우진이가 이 집에 산다고, 재벌가의 아들로. 어떻게 된 일일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하니 버스 창밖을 봤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맸는데 우진이가 부잣집 아들로 살고 있었다니 드디어 찾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진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그 아이가 저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30년 동안 재벌가의 아들로 살았는데 가난한 친어머니를 받아들일까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우진아, 엄마 왔어. 엄마가 너를 찾았어.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사진이 보였어요. 벽난로 위에 놓여있던 우진이 사진. 정말 우진이가 맞을까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제 기억을 왜곡한 건 아닐까요? 너무 간절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우진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왼쪽 눈썹 끝에 흉터. 우진이가 3살 때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생긴 상처였어요. 응급실에 가서 새 반을 꿰맸었죠. 그 흉터는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8시에 알람이 울렸어요. 일어나야 했어요.
오늘도 그 집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남동으로 갔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들어오세요. 집사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늘은 주방 쪽 청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층 계단도요. 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제 본 그 사진뿐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직원 식당에서 밥을 주었어요. 김치찌개와 밥.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부엌 벽에도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어요.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자세히 봤어요. 우진이가, 아니, 강민준이 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중학생쯤 되어 보였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우진이는 달리기를 좋아했었는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동네 운동회에서 1등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진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엄마, 나 1등 했어. 1등.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2층 계단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계단 난간 사이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한 남자가 현관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강민준이었습니다. 제 아들 우진이. 저는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곧 나갔어요. 차 시동 소리가 들렸고 이내 멀어졌습니다. 저는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방금 우진이를 봤어요. 살아있는 우진이를. 어머니, 괜찮으세요? 집사님이 올라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쉬시다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 집사님이 내려갔어요. 저는 계단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확인해야 해요. 확실하게. 저 사람이 정말 우진이가 맞는지. 우진이에게는 특별한 표시가 있었어요. 왼쪽 발목 안쪽에 점 3개, 북두칠성 모양으로, 그리고 오른쪽 어깨 뒤에 화상 흉터. 3살 때 뜨거운 물에 데여서 생긴 거였어요. 만약 강민준에게 그런 표시가 있다면 그건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확인합니까?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은 2층 복도 청소 부탁드려요. 도련님 방 앞까지만요. 안은 들어가지 마시고요. 네.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면서 방문들을 봤어요. 안방, 손님방,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방. 문에 이름표가 붙어 있지는 않았지만 알 수 있었어요. 저 방이 우진이 방이라는 걸. 청소를 하면서 자꾸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2층으로 올라왔어요. 어머니, 잠깐만 1층 좀 봐주세요. 택배 받아야 하는데. 네. 저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택배 기사님이 왔고 저는 대신 받았어요. 여기 사인 부탁드려요. 네. 택배를 받고 현관 옆 창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려는데 집사님 전화가 울렸어요. 네. 아,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집사님이 급하게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2층에 혼자 남았어요. 복도를 보니
우진이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까는 닫혀 있었는데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 앞으로 갔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안이 보였어요. 깔끔한 방이었습니다. 큰 침대, 책상, 옷장. 저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졸업식 사진이었어요. 대학 졸업.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학사모를 쓴 우진이, 아니 강민준, 웃고 있었어요. 우진아. 제 손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욕실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물 흐르는 소리.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있어요?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는데 청소도구가 넘어졌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준이 나왔어요. 머리에 물을 묻히고, 누구세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하다가 강민준이 저를 봤어요.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청소는 여기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습니다. 나가주세요. 네. 저는 황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우진이를 가까이서 봤어요. 말도 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저를 몰랐습니다. 당연하죠. 30년이 지났으니까. 그날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확인하죠? DNA 검사. 그게 가장 확실해요. 하지만 우진이, 강민준의 DNA를 어떻게 구합니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기회가 왔어요. 오늘 도련님 방 청소 좀 해주세요. 도련님이 출장 가셨어요. 일주일 후에 오신대요. 네. 드디어 방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청소 도구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우진이 방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아야 했어요. 베개를 들어 올렸는데 머리카락이 몇 가닥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모았어요. 휴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욕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위에 칫솔이 있었어요. 저는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거였어요. 칫솔을 봉지에 넣으려다가 멈췄어요. 이러면 들키겠지. 대신 면봉을 꺼냈어요. 칫솔모를 면봉으로 살짝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봉지에 넣었어요. 청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주머니 속 비닐봉지가 느껴졌어요. 이걸로 DNA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날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검사기관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했어요. 친자 확인 DNA 검사 마이너스 비밀 보장 마이너스 5일소요. 다음 날 그곳으로 갔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하고 싶습니다.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손이 떨렸어요. 샘플은요? 여기 있습니다. 머리카락과 면봉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의뢰인 샘플도 필요합니다. 직원이 제 입안을 면봉으로 긁었어요. 비용은 30만 원입니다. 네. 제 한 달 생활비의 절반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5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5일. 그 5일이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일치한다면? 만약 정말 우진이라면?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아이에게 말하나요? 나는 당신의 친어머니입니다라고 받아들일까요? 30년 동안 재벌가 아들로 살았는데 가난한 친어머니를 인정할까요?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4일째 되던 날 밤, 저는 우진이가 7살이었을 때를 떠올렸어요. 엄마, 나 커서 경찰관 될 거야. 왜? 나쁜 사람들 잡아야지. 그리고 엄마 지켜줘야지. 그때 우진이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얼굴. 5일째 되던 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친자 관계가 확인됩니다. 일치율 99.99%입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정말요? 네. 모자 관계가 맞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진아, 30년 만에 찾았어요. 제 아들을. DNA 검사 결과를 받고 나서 저는 사흘 동안 일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몸져 누웠어요. 열이 났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찾던 아들을 찾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동시에 밀려오는 두려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다시 그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편찮으셨다면서요. 집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이제 괜찮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그날은 1층 거실 청소를 했어요. 벽난로 위에 사진들을 닦으면서 우진이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저 아이가 제 아들이라는 걸. 하지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1988년 5월 14일 우진이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재벌가의 아들이 된 걸까요? 저는 집사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도련님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집사님이 저를 봤어요. 왜요? 그냥 좋은 분 같아서요. 지난번에 제가 실수했을 때도 화내지 않으셨고, 집사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도련님은 좋은 분이세요. 어려서부터 착하셨어요. 어려서부터요? 네. 제가 이 집에서 일한 지 20년 됐거든요. 도련님이 10살 때부터 봤어요. 10살. 그럼 1991년쯤이겠네요. 도련님은 언제부터 이 집에 계셨어요? 집사님이 잠시 생각했어요. 제가 오기 전부터 계셨으니까 아마 아주 어릴 때부터요. 회장님께서 입양하셨다고 들었어요. 입양이요? 네. 회장님의 친아드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대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다른 아이를 입양하신 거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어요? 1988년이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1988년 우진이가 사라진 바로 그 해에. 그럼 도련님은 언제 입양되신 거예요? 1989년이요. 그때 도련님이 8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8살. 우진이도 1989년이면 8살이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고아원에서 입양하셨나요?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은평구에 있던 고아원이라고 들었어요. 은평구, 우리가 살던 곳 근처.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집사님이 이상하다는 듯 저를 봤어요. 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 그냥 도련님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모님을 잃고, 그러게요. 하지만 회장님 내외분께서 진짜 자식처럼 키우셨어요. 그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바로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1988년과 1989년 신문을 찾아봤어요. 강태수 회장 장남, 교통사고로 사망. 1988년 5월 18일, 5월 18일. 우진이가 사라진 지 나흘 후였어요. 계속 기사를 찾았습니다. 강태수 회장, 고아원서 8세 남아 입양. 1989년 3월. 우진이가 사라지고 10개월 후. 기사에는 사진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프린트했어요. 그리고 고아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사랑이 집 고아원. 다음 날 저는 은평구로 갔습니다. 사랑이 집이 있던 주소로요. 하지만 그곳에는 고아원이 없었어요. 빌라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근처 가게에 들어갔어요. 할머니, 혹시 여기 있던 고아원 아세요? 사랑이 집? 진작에 없어졌지. 한 15년 전에.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 혹시 아세요? 글쎄, 한 분 계시긴 한데. 저 골목 안쪽에 사셔. 할머니가 가리킨 곳으로 갔습니다. 빨간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사랑이 집 고아원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여자분이 나왔어요. 사랑이 집이요? 네. 거기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오래전 일인데. 무슨 일이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됐어요. 제 아들이 혹시 그 고아원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분의 표정이 변했어요.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988년 말이나 1989년 초에 7, 8살 남자아이가 고아원에 왔던 거 기억하세요? 그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아이, 12월에 왔어요. 1988년 12월. 정장 입은 남자가 데려왔어요. 누구였어요? 그 남자는요?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원장님하고 사무실에서 얘기하더니 남자는 가고 아이만 남았어요. 그 다음은요? 원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이 아이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서류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서류도 안 만들었다고요? 네. 그래서 공식 기록이 없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아이가 뭐라고 했어요? 그분이 눈을 감았어요. 처음에는 계속 울었어요. 며칠 후에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이름이 우진이라고, 엄마한테 가고 싶다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진이, 우리 우진이, 죄송해요. 그때 제가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원장님이 무서웠고, 저도 돈이 필요했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몇 달 후에 회장이 왔어요. 그 아이를 보더니 바로 입양하겠다고 했어요.
이미 정해진 것 같았어요. 정해진 거라고요? 네. 회장이 오기 전부터 원장님은 그 아이를 특별히 대했어요. 다른 아이들하고 따로 재우고 좋은 옷 입히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원장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에. 혹시 사진 같은 거 없으세요? 그분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앨범을 들고 나왔어요. 여기, 이 아이예요. 사진 속에 여러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아이. 우진이었어요. 가져가세요. 정말요? 네. 30년 동안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생각했어요. 누군가 계획적으로 우진이를 납치했어요. 누군가 미리 준비한 겁니다. 죽은 아이를 대신할 아이를, 같은 나이대의 남자아이를. 대체 누가요? 그리고 왜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된 범죄였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숨겨졌던 범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해요. 누가 제 아들을 빼앗아 갔는지, 그리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하지만 어떻게요? 경찰에 가야 할까요? 30년 전 사건이에요. 증거도 없어요. 고아원 원장도 죽었고, 그리고 상대는 재벌이에요. 힘도 권력도 없는 저 혼자서 어떻게 그들과 싸웁니까? 우진이는 어떻게 하고요? 그 아이는 30년 동안 강민준으로 살았어요. 이제 와서 너는 납치된 아이야라고 말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너무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 3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해요. 제 아들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 집에 가는 날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갈 겁니다. 편지를 전해야 했으니까요. 침대 옆 서랍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며칠 밤을 고민하며 쓴 편지였습니다. 민준아, 아니 우진아. 나는 내 엄마란다. 첫 문장부터 떨렸어요.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남동으로 갔어요. 아침 9시였습니다. 출근 시간은 10시인데 일찍 갔어요. 대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걸 주는 게 맞을까? 이 편지 한 장이 우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나왔어요. 뒷좌석에 강민준이 보였습니다. 차가 제 옆을 지나갔어요. 우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어요.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가 멀어졌어요. 우진아. 저는 대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출근날 아니지 않아요? 집사님이 놀라며 물었어요. 아, 지난번에 미처 못한 청소가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2층 복도 좀 부탁드려요. 네. 저는 청소 도구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우진이 방 앞에 섰어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러면 안 돼. 용기를 내야 해. 문틈 사이로 밀어 넣으려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준이 서 있었어요. 저, 저는 당황해서 편지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출근하신 줄 몰랐네요. 안녕하세요. 네. 도련님은 나가신 줄 알았는데요. 아, 서류 두고 가서 다시 왔어요.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청소하시려고요? 그럼 제가 나갈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편하게 일하셔야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서류를 들고 나왔어요. 저와 스쳐 지나가면서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손에 뭐 들고 계세요? 아, 이건 편지였어요. 숨기려 했는데 들켰습니다. 편지세요? 네. 누구한테 보내실 거예요? 제 입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손자, 손자한테요. 거짓말이 나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 편지 쓰는 사람 드문데 좋으시네요. 손자분이 좋아하시겠어요. 네. 그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왜 못 줬을까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겁이 났구나. 저는 인정했어요. 무서웠어요. 우진이가 저를 거부할까봐, 미친 할머니라고 생각할까봐. 그날은 편지를 주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편지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급하게 올라왔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왜요?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급히 가셨어요. 네. 회장님이요? 네. 도련님도 지금 병원으로 가셨어요. 오늘 일은 그만하고 가세요. 저는 청소 도구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갔어요. 왜 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대형 병원이었어요. 로비에 들어가서 둘러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VIP 병동이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겠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갔습니다. 복도 끝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강민준이 보였습니다. 의사와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우진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니까 걱정되는구나. 그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닌데도 30년을 함께 살았으니 당연하겠죠. 저는 조용히 돌아섰어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어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어요. 강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저 집사님한테 들었어요. 회장님이 편찮으시다고. 아,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많이 안 좋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검사 중이에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가 복도 끝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니도 기다리실 거면. 아, 네. 저는 그 옆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늙으셨어요. 강민준이 갑자기 말했어요. 예전에는 무적 같으셨는데, 이제는 약해 보여요. 그러시겠어요.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제가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우진이가 울고 있었어요. 눈물을 참으면서 괜찮아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도련님은 잘하고 계세요.
회장님도 아실 거예요. 강민준이 저를 봤어요. 감사합니다.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누구의 아들이든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진실을 알려주는 건 나중 일이에요. 지금은 이 아이를 위로해야 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아버지는 저한테 전부거든요. 친부모님은 모르고 저를 키워주신 건 아버지니까요. 친부모를 모른다고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알게 되실 거예요. 언젠가는. 뭐가요? 친부모님도 도련님을 찾고 있을지도 몰라요. 강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고아였어요. 버려진 아이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떨어진 거예요. 강민준이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아세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그럴 것 같아서요. 세상에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어요. 강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줘야 해요. 도련님. 네. 이거 드릴 게 있어요.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강민준이 편지를 봤어요. 이게 뭐예요? 편지예요. 읽어보세요. 나중에. 누구한테서 온 건데요? 도련님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회장님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어머니, 잠깐만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도 떨렸어요. 줬어요. 드디어 줬어요. 이제 우진이가 알게 될 거예요. 진실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금쯤 읽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아니면 미친 사람이 쓴 편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혹시 전화가 왔을까 싶어서 없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번호도 모르는데 편지에 번호를 적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 집에 가는 날이었어요. 우진이를 만나게 될 거예요. 편지를 읽은 우진이를. 손이 떨렸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9시 50분에 집을 나왔어요. 평소보다 10분 빨랐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우진이가 뭐라고 할까요? 미친 할머니라고 할까요? 아니면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할까요? 증거는 있어요. DNA 검사 결과요. 하지만 그걸 보여줘도 믿을까요?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들어오세요. 집사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뭔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집사님이 다가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회장님께서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네, 심근경색이었대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도련님은요? 위층에 계세요. 어젯밤부터 방에만 계세요. 저는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우진이가 저 위에 있어요. 혼자서.
오늘은 청소 안 하셔도 돼요. 조문객들이 오실 거라서 정신없을 거예요. 아, 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돌아가야 할까요? 하지만 우진이가 힘들어하는데 제가 뭐 도와드릴 것 없을까요? 괜찮아요. 장례식장은 병원에 마련됐고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준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멈칫했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편지를 읽었구나. 어머니,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집사님이 우리를 번갈아 봤어요. 저는 나갈게요. 도련님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집사님이 나갔습니다. 거실에 우리 둘만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제 편지 읽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장난인가 싶었어요. 아니면 돈을 요구하려는 사기인가.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다 보니까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것들까지. 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편지였습니다. 구겨져 있었어요. 밤새 여러 번 읽은 것 같았습니다. 1988년 5월 14일. 박우진, 은평구 응암동.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그 기억이 없어요. 7살 이전 기억이 거의 없어요. 고아원에서 보낸 몇 달만 어렴풋이 기억나요. 울었던 것, 누군가를 찾았던 것,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엄마였던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DNA 검사 결과지. 그에게 건넸습니다. 강민준이 그것을 받아 읽었어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어떻게 제 DNA를 도련님 방 청소할 때 머리카락을 주웠어요. 죄송해요.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납치당했다고요? 그래요. 누군가 계획적으로 너를 데려갔어. 그리고 고아원에 넣었어. 왜요? 대체 왜요? 모르겠어. 하지만 회장님의 친아들이 죽은 게 1988년 5월 18일이야. 내가 사라진 지 나흘 후였어. 강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아버지가? 아니야. 회장님은 모르셨을 거야. 누군가 회장님을 위해서 한 일이겠지. 누가요? 그건 나도 몰라. 강민준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이건 너무 미안해. 이렇게 갑자기 말해서 아니에요.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알 권리가 있었어요. 진실을. 저는 그를 봤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제 아들. 이제 진실을 알게 된 아들. 우진아. 제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어요. 강민준이. 우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우진아. 나는 내 엄마야. 30년 동안 너를 찾았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우진이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불러야 해요? 우진아라고 불러도 되고 민준아라고 불러도 돼. 내가 편한 대로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진이가 일어났어요.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를 안았어요. 어머니, 우진아, 우리 우진아. 저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30년을 기다려서 다시 안는 제 아들. 얼마나 안고 있었을까요? 우진이가 먼저 물러났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알아볼게요. 회장님, 돌아가셨다며.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아버지는 저한테 좋은 분이셨어요. 우진이의 목소리가 복잡했어요. 당연하죠. 30년을 아버지로 알고 살았는데 서두르지 않아도 돼. 천천히 하자. 네.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조문 왔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있었어요. 제가 나가봐야 해요. 그래. 가봐. 우진이가 문 쪽으로 가다가 멈췄어요. 어머니, 응? 다시 만날 수 있죠? 당연하지. 나는 여기서 일하잖아. 아니에요. 일 말고. 어머니로서 제 눈에서 또 눈물이 났어요. 그럼, 우리 이제 가족이야. 우진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그날 저는 일을 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찾았어요. 드디어 30년을 찾아 헤맨 제 아들을. 이제 진실만 밝히면 돼요. 누가 왜 우진이를 데려갔는지.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에요. 지금은 그냥 행복했습니다. 제 아들을 다시 만났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우진이와 함께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온 후였어요. 우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들을 쥐고 앞을 보고 있었어요. 우진아, 괜찮아? 모르겠어요. 우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친아들처럼. 그런데 그게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거였어요. 아니야. 회장님의 사랑은 진짜였어. 다만 시작이 잘못됐을 뿐이야. 하지만 우진아, 들어봐. 회장님도 피해자야. 비서실장이 멋대로 한 거잖아. 우진이가 저를 봤어요. 그래도 제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누군가의 아들을 빼앗은 거잖아요. 무슨 소리야?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저는 우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7살 아이였어. 선택권이 없었어. 어머니,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그게 내 잘못을 씻는 길이야. 우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찾아야 해요. 그 사람을. 조성민이 고용했다는 사람 말이지? 네. 그 사람만 찾으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어떻게 찾지? 우진이가 생각에 잠겼어요. 1988년 당시 기록을 뒤져봐야 해요. 아버지 회사 장부라도. 장부? 네. 비서실장이 돈을 줬다면 어디선가 돈이 나갔을 거예요. 다음 날, 우진이는 회사로 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기다렸어요. 오후 5시쯤 우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찾았어요. 뭘? 1988년 5월 20일 5천만 원이 인출됐어요. 용도는 특별 업무비라고 적혀 있어요. 5천만 원.
그때 돈으로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리고 며칠 후인 5월 25일 또 3천만 원이 나갔어요. 총 8천만 원? 네. 그리고 12월에 다시 1억이 나갔어요. 12월. 내가 고아원에 들어간 때잖아. 맞아요. 이 돈들이 그 사람한테 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머니 혹시 1988년 5월 14일 그날 뭔가 특이한 거 없었어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글쎄, 평범한 날이었어. 우진이가 친구들이랑 놀러 나갔고 주변에 수상한 사람은요? 모르겠어. 그때는 그냥 평범한 주말이었어. 우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단서가 너무 없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잠깐. 왜요? 그날, 그날 아침에 누가 왔었어. 누가요? 가스 검침원. 그렇게 말했어. 가스 검침하러 왔다고. 가스 검침원이요? 응. 근데 이상했어. 그 사람이 우진이를 계속 쳐다봤거든. 그래서 기분이 좀 나빴어. 어떻게 생겼어요? 잘 기억이 안 나. 30년도 더 된 일이라. 근데 키가 컸어. 그리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 선글라스요? 가스 검침원이? 그래.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넘어갔어. 우진이가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뭐? 미리 집을 확인하러 온 거예요. 우진이를 보러 제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계획적이었어요. 미리 집을 확인하고 우진이를 관찰하고 그리고 나서 납치한 거예요. 어떻게 찾지? 그 사람을. 가스 회사에 기록이 있을까요? 30년 전 기록이 남아있을까? 알아봐야죠. 다음 날, 우진이는 가스 회사에 연락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기록이 없대요. 30년 전 기록은 다 폐기됐대요. 그럼 막막하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뭔데? 동네 사람들이요. 혹시 누가 기억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30년 전이야. 누가 기억하겠어? 그래도 해봐야죠. 다음 날 저는 은평구 응암동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살던 동네 30년 만에 다시 온 곳이었어요. 많이 변했습니다. 낡은 집들은 헐리고 새 건물들이 들어섰어요. 하지만 몇몇 건물은 그대로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슈퍼마켓. 아직도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혹시 여기 오래 사셨어요? 그럼 40년 넘었지. 그럼 1988년도 기억하세요? 1988년? 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그때 이 동네 살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아, 그때 그 일, 나 기억해. 7살짜리 애기 없어진 거. 네, 제 아들이에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많이 힘드셨겠네. 혹시 그때 주변에 수상한 사람 본 적 없으세요? 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었어요. 글쎄, 워낙 오래전이라. 근데 그때 동네에 차 한 대가 계속 서 있었어. 차요? 응, 검은색 승용차.
며칠 동안 골목 입구에 계속 있었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쯤이었어요? 5월쯤이었나? 정확하진 않은데. 차 번호는요? 그건 몰라. 근데 차가 좀 좋아 보였어. 외제차 같던데. 혹시 운전하던 사람 봤어요? 잠깐 본 적 있어. 남자였어. 키가 크고 선글라스 끼고 있었어. 선글라스. 가스 검침원 같은 사람이에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서둘러 밖으로 나왔어요. 우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우진아, 증언 받았어. 뭐라고요? 5월에 검은색 승용차가 계속 우리 동네에 있었대. 그리고 운전하던 남자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대. 가스 검침원이랑 같은 사람이네요. 그래. 틀림없어. 외제차라고 했죠? 응. 1988년에 외제차를 몰던 사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찾지? 회사 직원 명단을 뒤져볼게요. 당시 비서실이나 경호실 사람들. 경호실? 네. 그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가였을 거예요. 경호원이나 운전기사 같은. 그렇구나.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곧 찾을 거예요. 응, 고마워, 우진아.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골목 입구에 서서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아침 선글라스를 낀 남자. 그 사람이 우진이를 데려간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누구야, 당신은? 왜 우리 아이를 빼앗아 간 거야? 곧 알게 될 거예요. 우진이가 찾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해요. 30년 동안의 고통에 대한 대가를. 경찰 조사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철수는 구속됐어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요. 30년 전 일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대요. 미성년자 범죄는 시효가 길다고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우진이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저녁 같이 드실래요? 집에서요. 집에서? 네. 제 집이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우진이 집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청소부가 아니라 손님으로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우진이가 직접 나와서 맞아줬어요. 오늘 제가 직접 저녁 준비했어요. 내가? 네. 요리는 좀 할 줄 알아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회장님이? 네. 아버지는 주말마다 저랑 같이 요리하셨어요. 우진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운 듯한 미소였습니다. 그랬구나. 우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네. 30년 동안 못 모신 거, 이제라도 보상하고 싶어요. 일주일 후 우진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2층 손님방을 제 방으로 썼어요. 넓고 화창한 방이었습니다. 우진이와 함께 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30년 만에 만난 모자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우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아빠 산소에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아빠? 네. 회장님이요. 아버지. 우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강태수 회장.
제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 하지만 우진이를 30년 동안 키워준 사람. 그래, 같이 가자. 정말요? 응, 인사드려야지. 우리 아들 잘 키워주셨다고. 우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다음 주 우리는 함께 묘지에 갔습니다. 경기도 어딘가의 넓은 묘지였어요. 우진이가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저도 옆에 섰어요. 회장님, 저는 묘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우진이 엄마예요. 진짜 엄마. 늦었지만 인사드려요. 바람이 불었어요. 제 아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묘지를 나오면서 우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뭐가? 아버지한테 인사해 주셔서요. 당연한 거야. 저는 우진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분도 내 아버지야. 나는 널 낳았지만 그분은 널 키우셨어.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봄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30년.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저와 우진이